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 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2030 세대의 비중은 41.7%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9억 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매수세가 높았습니다. 집값 상승에 불안감을 느낀 젊은 층이 내 집 마련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총 5만 3,77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19.9% 감소한 수치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전국 17,710가구로 전월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는 추세가 뚜렷해진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분양 물량 39만 가구, 사전 청약 7만 가구 등 총 46만 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8.8%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서울에서만 약 5만 가구 분양이 계획돼 있고 사전 청약 물량도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7만 호가 공급되는 만큼 시장 상황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를 매입한 세대 중에 31%가 2030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직장이 가까운 도심 지역이나 전셋값 대비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매수세가 특히나 높았는데요. 이들은 소위 영끌 또 B2 등을 일컫는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는 시점인 만큼 올해는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첫 순서는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부동산 규제가 또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나오고 이 두 주택을 갖고 있으면 좀 불안하다,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는데요. 그래서 자, 오늘 함주원 부장님이 똑똑한 2주택자가 되는 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입지가 좋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똘똘한 한 채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높고 규제의 영향, 그리고 세금 쪽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남아 있기보다는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넘어가는 똑똑한 2주택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 정말 재개발 이슈가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정말 재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1주택에서 2주택자가 되는 시점,
그래서 재개발 아파트를 받았을 때 정말 수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말 매수를 하셔서 큰 수익을 보시려면 바로 이주택자가 되셔야 된다. 정말 똑똑한 이주택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재개발을 통해서 똑똑한 이주택자 전략, 투자 전략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될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앞으로의 미래 가치, 정말 큰 수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는지 지역적으로도 한번 동시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게 되면은 왜 빌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가라고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왜 빌라로 몰리고 있을까요? 그만큼 아파트로 다주택자가 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가치가 있는 재개발 이슈가 있는 소형 주택, 바로 빌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도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왜 빌라로 몰리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 지역이죠. 이 용산, 바로 제2의 강남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2의 강남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용산 지역 정말 60% 이상의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용산 안에서도 정말 재개발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앞으로의 가치가 있는 지역 따로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구역 지정 임박 지역,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역 지정 자체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프리미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바로 구역 지정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구역 지정 임박 지역 성산동을 노리셔라.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성산동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빌라로 수요가 몰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빌라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바로 빌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개월 연속 거래량 자체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 주택이라고 하면은 바로 아파트죠. 그만큼 아파트가 우리나라 대표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거래량 자체가 이제 계속 아파트가 앞서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년부터 거래량 자체가 바로 빌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아파트의 경우는 세금적으로도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규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 자체가 아파트로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개발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빌라 자체 소형 주택의 경우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의 매수세가 그만큼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규제 정책 면에서 이제 그 적고 규제 정책이 그다음에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저렴하다. 지금 1월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의 2.7배에 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거래량 자체가 거의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뉴스 기사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12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제 그 거래량이 집계가 됐고요. 빌라 거래량은 13개월 연속으로 아파트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뛰어넘었나? 이게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상대적으로 규제 정책이 적고 이제 매매가로 봤을 때 값이 싼
빌라로 수요가 몰린 탓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당분간 빌라의 아파트 거래량 자체 역전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어질까요?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왜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런 재개발 이슈가 서울 안에서만큼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안에서만 이제 재개발 이제 정비 사업이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모아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부터 추진했던 이런 이제 일반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가로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사업이다? 바로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부터 이제 내년 5년까지 정말 많은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체가 빌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1월부터 이제 지난달 이제 13개월 연속으로 계속 거래량이 높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앞으로? 바로 아파트로 다주택자가 되기보다는 이런 빌라로 똑똑한 빌라로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정말 개발 가능성 높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시면 재개발을 통해서 정말 아파트 한 채 받으시면서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셨을 때에는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죠. 아파트 가격 자체 정말 높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기준 11억에서 정말 이제 12억까지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평균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기에 규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사항들이 겹치면서 아파트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규제 영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세금적인 부분, 그다음에 금리 요번에 올라가고 3월 달에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하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가격 자체도 너무 높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서울 도심 재개발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빌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런 부동산으로 단타 투자하기에는 시기가 지났죠. 그만큼 세금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다주택자도 이제 중과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타 투자는 막혔습니다. 단타 투자 앞으로는 부동산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투자 접근성이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다. 그만큼 소액으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 창출할 수가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 계획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투자 타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 자체를 놓치시면은 후회 막심입니다. 왜? 그만큼 재개발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소형 주택, 빌라의 가격도 덩달아 껑충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야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셨다.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보시면은 바로 서울의 중심, 용산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2의 강남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용산 자체가 강남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 도시로 이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강남이죠. 강남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남처럼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상당합니다. 정말 이런 GTX A 노선, B 노선, 신안산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최고의 교통 호재가 지금
용산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강남처럼 변할 수가 있는 제2의 강남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산 개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은 대표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보다 투자 가치는 더 높습니다. 왜 강남보다 투자 가치가 더 높을까요? 강남도 이제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고 교통의 호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강남보다 투자 가치가 용산이 더 높습니다. 왜? 강남은 어느 정도 지금 지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점입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지가 상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산은 지금 강남보다는 저점이죠. 올라갈 수 있는 가격적인 폭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강남보다는 이런 용산 쪽 앞으로의 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많은 개발 호재가 있지만 이 안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바로 용산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정말 재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따로 있습니다. 이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색을 하셔서 실제 눈으로 보시고 임장활동 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 보시면 구역 진정 임박 성산동 지역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산동 지역의 경우는 약 9년 전에 이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왜? 사업성이 안 나와서. 하지만 이번에 다시 추진이 됩니다.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고 이제 구역 지정 임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동의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산동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 2,500세대가 넘게 개발이 됩니다. 그만큼 사업이 굉장히 이제 높다, 사업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산동 사업성 대폭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개발이 된다?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로 개발이 된다. 그만큼 정부에서 밀어주고 서울시에서 밀어주고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대폭 좋아졌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성산동의 지역은 바로 피 붙여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지금 서울시 안에서 이런 재개발 사업 자체가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매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만큼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도 이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런 성산동의 지역은 일반 민간 재개발이죠.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 매도가 가능하다. 피 붙여서 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 청산 걱정이 없습니다. 왜? 공모 접수형 방식이 아니고 일반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모 접수형 방식은 지금 권리 산정 기준일이 공모 접수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여기 성산동의 경우는 일반 민간 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3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주로 접근을 하셔라. 그래서 1주택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실거주할 지역을 마련을 해놓고 그 다음에 2주택이 되셔야 되겠죠. 2주택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소형주택, 빌라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종목은 어떤 종목? 바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2주택이 되신다고 하시면 정말 똑똑한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빌라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낮고 주택 임대 사업자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내년에 할까? 주택 가격 떨어지면 할까라고 이런 타이밍을 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못 하십니다. 바로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창출이 된다.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 성산동에 승부를 걸어라. 왜? 그만큼 수익적으로 봤을 때 개발 가능성을 봤을 때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셨을 때는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정말 작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죠. 부동산 규제를 피해서 똘똘한 한 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똘똘한 한 채에 만족할 게 아니라 똑똑한 이주택자가 되는 투자 전략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선택일 것 같은데요. 지역 선택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저희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 체크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 인근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우선 입지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울의 중심 용산이죠. 용산의 중심은 바로 민족공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족공원의 수혜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태원 라인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남산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한남 뉴타운, 그 아래쪽은 바로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산과 바로 물이 만났습니다. 이쪽 지역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수혜를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산 민족공원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로 이제 자연 환경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 용산 민족공원 옆에 바로 수성구 기지도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의 호재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신분당선 연장안도 2단계로 도빙고 그다음에 용산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의 호재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남 뉴타운도 지금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 재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최고의 지역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고요.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명품 주거 매장도 한남동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매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보시면은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 여기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 여기 전세 한고 투자를 하시면 2억 8천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말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최고의 명품 주거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타이밍을 맞추셔서 지금 투자를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같이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경의중앙선 가저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볼 텐데요. 1.5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이제 성산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산동 안에서도 가자 역세권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가재울 이제 뉴타운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래쪽으로는 이제 우리 이제 한강변이죠. 한강변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봤을 때 수색 역세권이라든가 DMC 역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비 사업들 및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 그다음에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보시면은 이제 DMC역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색 역세권도 22만 제곱미터로 강북의 코엑스로 변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자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땅값, 집값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세 보시면은 시세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 전세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 여기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산동 가자 역세권의 경우는 지금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로서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피 붙여서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이제 매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시세까지 짚어봤습니다. 함주원 부장님 계속해서 이 용산, 마포구, 성산동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이 함주원 부장님이 용산, 마포, 성산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함주원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확인해 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 최신 정보와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무님이 또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지금 주변에 이 피해자가 있는데 이 전월세 및 부동산 신탁 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관련 신문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참 재밌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3달에 한 번꼴로 이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임대차 사기 이야기입니다. 자, 전세나 월세, 특히 이 신탁이 껴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사기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왜 이런 사기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펴본 자료들인데요. 몇 달에 한 번씩 거의 3달 내지는 6달에 한 번씩 매년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오피스텔 소유권 없이 임차인 모집 부동산 사기 극성, 39억대 원광대 원룸 사기, 그리고 신탁 담보 대출 후 불법 임대, 건물주 공인중개사가 짜고 친 전월세 사기. 자, 주인이 따로 있었어? 당신도 당할 수 있다. 자, 신혼부부를 울린 전세 사기. 자, 이만큼 상당히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많은데요. 자, 이 점 한번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이 신탁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신탁을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신탁, 믿을 신자에 부탁할 탁자를 써서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 관리 그리고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그런 법률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신탁 회사들 그리고 이 신탁 회사한테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맡김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들과 이득을 서로 간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탁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자, 담보 신탁, 토지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금전 신탁 등 정말 많은 상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신탁 회사 어느 정도는 그 금융 상품을 다루는 그런 회사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계약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는 신탁들 종류가 총 3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 신탁, 담보 신탁,
그리고 관리형 토지신탁 이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오피스텔 내지는 뭐 아파트 아니면 뭐 택지 개발에 따른 뭐 분양 등을 할 때 한 번씩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탁회사가 사업비 자금을 직접 조달을 해서 신탁회사가 사업 수행까지 하는 그런 구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토지신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담보신탁은 이것도 흔히 볼 수 있죠. 자,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 후 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은 뒤에 그 담보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직접 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더 높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리형 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리스크를 나누는 겁니다. 자, 사업주가 사업비를 조달을 하고 시공사는 책임준공과 지급보증을 통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자, 신탁회사는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특히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담보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이 등기부 등본상에 신탁이라고 딱 쓰여 있다. 신탁 원부 번호 몇몇몇 변 딱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자, 전월세 임대차 계약 진행할 때 이 신탁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 진행을 해도 되냐? 됩니다. 대신에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단 하나, 신탁 원부, 유튜브나 아니면 다양한 정보 매체들을 통해서 이 신탁 원부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신탁 원부도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 신탁인의 이름, 주소, 신탁의 목적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신탁 원부 번호가 있습니다. 이 신탁 원부 번호를 보시고 직접 등기소 또는 법원 등기과에 가셔서 발급받은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자, 신탁 원부 계약서 또는 그 뒤쪽에 있는 특약사항에 위탁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 또는 수익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신탁 원부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익에 관한 내용은 신탁사에 위임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아마 다들 살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신탁 원부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신탁 전세 계약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탁 등기의 선말소를 한번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분양 및 임대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우, 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사람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금의 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자, 분명히 통장에 돈이 있을 겁니다. 자, 사업 자금이 어느 정도 모여 있다라고 한다라면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괜찮다면 바로 선말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보통 등기 말소 기간 일주일 정도가 걸리니까 좀 안전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면은 계약금 일부를 넣으신 뒤에 이 말소를 부탁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탁 원부를 확인하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수익이 위탁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자, 하지만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탁사의 임대차 계약 및 수익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탁사에 요청을 해서 서류로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를 직접 받으신다고 하면은 좋겠지만 일반적인 신탁 회사에서는 이 서류를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진짜 회사에 찾아가고 막 바지라도 잡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런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 안 된다고 한다라면 담당자랑 전화로라도 한번 확인을 해서 실제로 임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이 치러진 다음에 바로 말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 안 됐다라고 한다라면 같은 건물 내에 다른 호실들이 제대로 말소 및 명의 이전이 되어 있는지 임대차가 원활히 진행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처음부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신탁 말소 부분에 대한 특약을 하나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공인중개사한테도 일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게 됩니다만, 자, 크게는 물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이 특약사항 한 번 정도는 넣어주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까지도 불가능했다. 그러면 계약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주변 매매가 및 임대가 시세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부 등본 등을 꼼꼼하게 열람을 하시고 계약의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자, 위임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전세 자금 대출 등을 받는다면 은행에서도 또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만큼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의 더 안전적인 보험이 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세대들이 문제없이 입주를 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 이거는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필수 사항이죠. 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친다라면 임차인은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하지만 모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나쁜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악독한 사람들이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지 모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내용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조심하시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라도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2번이고 3번이고 여러 번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확인해 볼 지역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인 분당선 그리고 신분당선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당입니다. 1기 신도시, 수많은 1기 신도시들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고 가격도 괜찮고 살기에도 좋은 분당입니다. 자, 이 분당이 이제 거의 30년 노후 연한이 차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당에서 가장 먼저 들어섰던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들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분당인데요. 사실 이 분당 같은 경우는 판도 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서 조금 퇴색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건물들도 노후가 되고 상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 지금까지 이 모든 스팟라이트는 판교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년 노후 연한에 다다르면서 다시 한번 분당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재건축을 보고 이 지역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자역입니다.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지나가는 이 정자역. 분당 같은 경우에 이 탄천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통 배드타운 또는 학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위주의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상업지와 백화점 또는 다양한 회사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쪽 왼쪽 지역은 상업 업무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거주 시설들 위주로 이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정자역 같은 경우 분당 내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판교를 제외하고 다양한 회사들, 특히 회사 본사들이 많이 모여 있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네이버 본사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아파트 바로 앞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두산타워, 두산 본사도 거의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중공업 R&D센터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규모도 워낙 크고요. 그 일대 같은 경우 특히 정자동 일대 같은 경우 대규모로 회사 사옥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 잘하는 회사들이 왜 정자동에 모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자동 특히 성남시 자체에서도 이 주택 전시관이라는 넓은 부지에 또한 새롭게 바이오 헬스 허브를 조성을 하게 되니까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판단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시에서도 밀어주고 대기업에서도 계속적으로 입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제동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사실 분당 지역,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 가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부동산 랠리에서도 이 분당 지역은 조금은 어느 정도는 좀 소외를 받았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요. 자,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 아파트들의 노후 연한이 30년에 거의 다다르기는 했지만 23년에서 27년 이때가 가장 마일 구간입니다. 아파트 가격 가장 안 오르기로 유명한 시기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다른 지역들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이 분당 지역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자, 바로 재건축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텐데, 자, 1기 신도시 시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바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거쳐서 정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1기 신도시들을 분명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바로 재건축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자, 재건축 아파트를 찾으시려면 자, 사업성 좋은 곳들을 잡으셔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현재 용적률이 낮은 곳, 여유 용적률이 높은 곳, 여유가 있어야 자, 사업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3종 또는 상업지구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가장 좋습니다. 자, 층수 문제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이 역시 사업성과 크게 연관이 되게 됩니다. 자,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힘든 곳, 리모델링이 안 돼야 제대로 되는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다. 지금 재건축 기간을 못 참고 이 30년 연한을 못 참고 리모델링을 추진한 아파트 단지도 총 2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사업성만 놓고 따져본다라면 무조건 재건축으로 가는 게 이득입니다. 자, 이제 30년에 다다랐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인들 그리고 대선 후보들 1기 신도시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노후도 그리고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양한 혜택들을 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드는데요. 자,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또한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세미나나 개인 상담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는 곳,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을 잡아야 재건축 아파트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 단순히 재건축만 한다고 해서 가격이 막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판단을 하시고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하셔야 가격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 재건축 아파트 한 세대를 잡으시라는 게 아니라 단지 내에 있는 상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의 지분을 같이 공유하는 상가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가를 사두면 새집 준대요. 주택 규제 틈새를 시장을 파고드는 사람들. 자, 그 이외에 다주택을 피하고 입주권까지 품귀 현상 벌어지는 투자가 뭐길래. 자, 최근 기사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이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곳들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자, 송파 올림픽 선수 기자촌 상가. 단지 내에 있는 상가입니다. 평당 거래 가격이 이제는 5억에 다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 만큼 이제는 서울 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상가들은 휩쓸어 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휩쓰는 이유,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 그 이외에 상가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폭탄을 또 피한다고 법안까지 나오기 때문에 재초안법 개정안 통과 이런 다양한 이득적인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상가, 이제 막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가를 잡으신다라고 하시면은 그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외받고 외면받았던 이 썩은 상가들이 아파트로 입주권으로 거듭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같이 정리해 드릴 텐데요. 1억 8천에서 2억 2천대. 분당 정자동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가들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자, 그것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대신에 월세가가
거의 안 나옵니다. 썩어버린 상가 이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비싼 돈 들고 들어오진 않겠죠. 월세는 거의 나오지는 않지만 향후에 입주권을 노리라는 겁니다. 자, 역세권, 업무시설, 학원가 및 학군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정제동입니다.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개발하는 지역이면서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고 종상향시의 개발 가치가 높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1억에서 2억 소액 단지 내 상가 매물입니다. 자, 이걸로 향후 입주권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최근 들어서 좀 인기가 시들해졌었는데 일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통 예정인 9호선 샘터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 있고요.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 노후도 역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면서도 2차 신속통합기획 앞으로 동의서 걷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지하철 9호선 바로 앞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고덕 2-2지구입니다. 자, 9호선이 집 앞에 지나가면서도 그 이외에 다양한 교통망들로 통해서 다양한 지역들 직주 근접 여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무엇보다 제가 주목할 거는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신속 통합 기획. 이 지역 공공 재개발 한번 신청을 했었다가 다시 동의서 회수해 가지고 온 지역입니다. 공공 재개발로 가느니 신속 통합 개발로 또는 민간 재개발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차 신속 통합 기획에는 이때 의견이 맞지 않았지만 이제는 의견이 합치가 돼서 주민들이 이 지역 재개발로 추진할 예정이니까 그거 한번 기대해 보시고 나서셔도 된다, 투자에 나서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자, 지하철 9호선입니다. 9호선 4단계가 바로 이곳에 들어설 예정이니까 집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지하철 9호선이 생김과 동시에 업무시설 고덕 비즈밸리라고 보이시죠? 자, 고덕 비즈밸리 대규모 업무 시설들이 이곳에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흙먼지가 날리는 지역이지만 이미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앞으로 이렇게 수많은 회사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150여 개가 앞으로 입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혜택들을 많이 줘서 강동구에도 이제는 업무 시설이 제대로 들어선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케아 3호점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 입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케아 들어서면 차는 좀 막히겠지만 상권은 발전한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 투자하면서 노후도도 체크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노후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바로 신축이다라고 할 텐데 신축이 실제로 거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노후도도 상당히 많이 충족이 되어 있고요. 당장이라도 민간 재개발 추진할 수 있지만 신속 통합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거 한번 기대해 보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앞에 지하철도 생긴다. 큰 기대해 보셔도 좋고요. 집 바로 앞에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 자, 그럼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매매가 5억 4천원에서 5억 9,500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2억에서 약 3억 정도, 2억 중반대의 투자 금액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내 집 앞에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교육 환경과 대중교통, 업무시설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머니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 직장인들까지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이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다. 자, 노후도는 충분합니다. 민간 신속 통합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2차 신속 통합 개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 노란톡방으로도 자유로운 참여 가능한데요.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